행동이랑 상관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ADHD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은 집중력에 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한 가지 이상 실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를 나간다고 다른 일자리에서 잘할 자신도 없고, 여기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 다른 회사를 갔을 때도 자신감 있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버티고 있습니다. 또 실수를 많이 하는 저를 안 자르시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꾸역꾸역 다니고도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그런 말도 입 밖으로 내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 실수를 제가 처리하면 좋을 테지만 동료와 상사에게 피해가 가서 퇴근이 늦거나 한 번 일할 것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고 되뇌며 이래도 실수는 꼭 생기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은 실수를 잘 하지 않지만 저만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같은 실수를 많이 하니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먼저 실수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원래 있는데 그 능력이 다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게 되실 때 더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정신과에서 가장 집중을 하는 포인트는 이제 무의식에 의한 실수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은 유독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무의식에 의한 실수라고 하고,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이런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런 실수는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한 실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새는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인 ADHD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ADHD의 주 증상은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것 이외에 행동이 많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ADHD의 이미지라고 하시면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서도 계속 뭔가 발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두리번거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ADHD의 기본적인 모습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도 있어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행동이랑 상관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ADH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주로 내가 좀 멍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당연히 진단받지도 못하시죠.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행동이 많은 타입의 ADHD를 앓으셨던 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행동이 줄어들면서 집중만 못하는 형태의 ADHD로 변화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공부를 하는 데도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력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의 집중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하나는 그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하나는 다른 외적인 자극 또는 내적인 자극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15 더하기 16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15 더하기 16 이 각각의 문자에 집중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 위에 있는 이제 다른 문제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제 흔적 같은 거를 본다고 15 더하기 16 자체 집중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죠. 이렇게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집중력의 한 가지 파트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드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내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 것, 이것도 집중력의 한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문제없이 굴러갈 경우에는 집중력이 좋다고 본인들이 느끼시게 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내 집중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집중력이 약한 것이고, 중간에
집중력의 흐름이 끊기는 것도 집중력이 약한 거고, 바깥이나 아니면 내적인 자극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집중력이 약하다고 표현하세요. 이 중에서 환경을 바꿔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 집중력이 흔들리게 되는 건 외적인 자극을 줄여주면 돼요. 성인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으라고 많이들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 컴퓨터로 하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내에서 쓰는 메신저를 빼고는 모두 끄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런 이제 진동, 소리, 아니면 알람 같은 것들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서 한 번씩 시선을 뺏고 그런 것들이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꿀 것들이 있다면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알람은 끄고 핸드폰을 서랍에 놓고 이제 모니터 근처에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집중력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집중력의 시작이나 유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1번 주변 환경 중에 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인을 조절을 해봐라. 2번 내가 실제로 싫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라. 3번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오셔서 검사 받으시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